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학년 B반 최영민입니다. 종이치기공학 13주차 선행학습 강의 영상을 올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거의 지금 벌써 마무리 단계를 끝내고 실습에서는 총이치 다듬질까지 모두 팔리싱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지금 실습이 종료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13주차 이제 이론도 다 끝나가는 단계고 이제 한 학기가 벌써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인가?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가는 이제 이렇게 영상도 올리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까지 벌써 13주차가 동안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참 신기하고요. 그렇게 만든 제 자신에게도 한번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화무치에부터 모형을 제거하는 것과 교합을 체크한 것을 중화무치 제거하는 것과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 중화무치로부터 모형 제거. 저희가 교합 체크도 하고 교합기 재부착한 후에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중화부치로 모형 제거할 때 모형 제거 시 어떤 고려사항이 있나, 모형 제거할 때는 뭐 어느 부분부터 해야지, 그리고 언더컷이 더 있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합기를 어떻게 모형을 제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마무리했는데 이곳에서 망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형 제거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선택 삭제를 다 끝낸 이 모형은 저희가 저번 주 영상에서도 한번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한 뒤에서 하는, 이렇게 의치상에서 이렇게 모형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이 모형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누겠죠.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며, 하악은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의치상에 세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옆에 상악은 이렇게 보시면 상악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상악의 전방부 쪽에 이게 언더컷이 뺄 때 언더컷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먼저 제거하기 용이한 이런 후방 부분부터 제거하는데, 저희는 따라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제거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거는 그냥 저희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왼쪽은 상악이고 오른쪽은 하악인데, 이런 분할의 순서로 제거해야지 최대한 의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의치가 모형이 파절되면서 그 힘으로 이런 압력 등에 의해서 의치가 파절되거나 그런 것들에 되지 않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형을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형성하고, 그다음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의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는 의치상 변연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하여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씩 하면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해서 절단선을 형성한다. 이 절단선을 형성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의치가 이게 석고 가위나 아니면 석고 칼 등으로 이용하여서 의치를 제거할 때 이게 파져 있으니까 그만큼 더 센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분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해 주는 거고요.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겠죠. 그 말 그대로 깊게 해줘야지 그만큼 이게 떨어지고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서 분해하기 쉽다는 것과, 근데 이게 너무 깊으면
이게 너무 깊어져서 의치상까지 건드려 버리면 그만큼 또 의치상의 손상이 해서 그쪽이 갈리면 이게 저희가 접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뜨면 이제 그만큼 유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쪽으로 아예 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연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시 분진 러버로 라운드 바로 이렇게 밀면 분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진을 다 털어내서 내가 얼마큼 밀었다 이런 것들을 다 깊이를 확인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단선에서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 석고 가위를 넣어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를 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 가위 등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을 비틀어서 압력가해서 덩어리씩 이렇게 떼내는 겁니다. 이렇게 떼내서 모형을 분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고 근데 제 거는 그냥 한 번에 쑥 거의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교수님이 해주셨죠. 옆에서 보고 옆에서 촬영까지 했죠. 일단 실습할 때 그 영상을 보시면서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냥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보셔서 아시면 되고 일부 모형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급적 의치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망용 모형제는 샌드블라스터나 스톤포인트, 라운드바 등으로 깎아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의치상의 인상면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유지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제일 언더컷이라고 했었는데 저쪽이 제일 석고가 안 나오는 모형이 경석고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저도 할 때 저렇게 됐었는데 저는 라운드바 등으로 해서 얇은 걸로 이용해서 하는데 근데 그렇게 잘 밀리지도 않고 이거를 맞춰준다 해도 그 안쪽 인상면 쪽이 너무 깊은 부분이 의치상면이 인상면 등이 깊은 부분 때문에 그걸 하다가 이렇게 손상이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면서 한 번씩 건드리는 거에 의해서 손상이 조금씩 오면 그만큼 유지력이 약화되는 건데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고 그만큼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좀 저쪽이 밀렸는데 껴보니까 저는 모형이 다 한 번에 빠져가지고 남은 모형을 이렇게 껴보는데 그만큼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히 다루시면 되고 최대한 그냥 깨끗하게 덩어리로 뗐을 때 한 번에 떼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샌드 블라스터나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형을 제거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이런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제 찌꺼기는 석고용해제를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의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저게 저희는 석고용해제가 있는데 지금 저기 이렇게 엠브레저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지금 석고가 마지막에 껴있는데 저게 제거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다 하고 나서 해도 저쪽이 잘 제거가 안돼가지고 저희는 석고 조각도 등으로 이용해서 제거했는데 그만큼 근데 또 그렇게 깔끔하게 다 떨어지지 않아서 했는데 저희는 석고 용해제는 이용하지 않고 한데 저런 석고 용해제를 이용하면 좀 녹여낼 수 있고 초음파 세척기는 사용한 분들도 있는데요. 사용한 분들 말로는 잘 제거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 저도 하려니까 조님이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요. 그만큼 초음파 세척기라지만 이거 말 그대로 열이 발생돼 의치상이 변형될 수 있다. 의치상이 변형되면 안 되므로 이런 것은 초음파 세척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용해야 되나 이런
그 정도는 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의치의 이제 다듬질인데요. 의치의 다듬질에서는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의치가 형성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레진 알갱이 등을 하는데, 레진 전입시 저희가 이거 레진 전입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을 제거를 했는데도 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 제대로 제가 잔존 제거되지 않아서 잔존해 있던 것들, 여분의 레진 알갱이로 돼서 나오는데, 이런 알갱이들까지 모두 제거해서 매끈하게, 표면을 매끈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 최종 의치의 두께가 형성되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울수록 계속 너무 얇거나 너무 얇으면 파절의 우려가 높고, 너무 두꺼우면 그만큼 무게가 느껴지니까 환자에게 입안에서 환자에게 무게가 느껴지면 그만큼 환자에겐 불편함을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알갱이들, 그리고 형태, 두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의치상 다듬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부분들, 덴처버나 러버 포인트 이런 것들, 이런 모터에 결합해서 이런 사용하는 이렇게 연마 도구들로 이용해서 이렇게 과잉되거나 이런 매끄럽지 않은 표면들, 이런 들을 모두 다듬어주는 단계입니다. 의치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치가 울퉁불퉁하지 않게 이렇게 표면에 넘쳤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끝에 보면 이렇게 레진과 이렇게 모형의 위에 이렇게 덮여서 이렇게 모형 딱 틀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경계가 있는데, 이런 경계들을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제거해 줘야 되고, 이렇게 안에 지금 남아있는 석고들도 있죠. 저런 것도 나머지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이럴 때 이때 또 너무 많이 밀면도 안 되고, 적당한 두께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두께, 이 적당한 두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퍼미스 연마인데요. 이렇게 이런 기능용 도구를 이용해서 퍼미스를 해서 매끄럽게, 표면이 매끄럽게 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저런 걸로 하면 부분이 잘 연마되지만, 전체적으로 연마할 때는 레스로 그 기구를 이용하여서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의치 다듬질 기구를 이용하여서 퍼미스와 루즈를 묻혀서 마지막 광택까지 냈는데요. 이 기구로서 저희는 왼쪽 A의 기구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오른쪽은 모터를 이용해서 모터를 이용한 거고, 오른쪽은 모터를 이용해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한 거고, A는 레스를 이용하여서 연마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 연마 옆에 레스 그 기구에서는 이 보시는 것이 레그윌, 러버 포인트, 이런 걸로 연마를 한다는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A나 D, A나 D나 C 같은 경우는 그 레슨과 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B나 E, 로빈슨 브러쉬나
러버 포인트 같은 저런 거는 모터에 결합해서 연마하는 연마 기구입니다. 브러쉬 휠이나 뭐 연마하는 건데, 펠트코는 좀 딱딱하고, 레그휠인가? 레그휠로 이용해서 저희가 연마를 했고요. 의치의 다듬질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의치상 변형 부위의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프레쉬를 제거할 때는 덴처버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한다. 지금 저희가 저렇게 제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A의 그림이 그건데, 저렇게 덴처버를 이용하여서 레진이 너무 과잉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데, 한 방향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지, 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그쪽이 평평하지가 않고, 그만큼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해준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힘을 저희가 조절할 수는 잘 없어서 좀 울퉁불퉁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한쪽으로 깔끔하게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고, 비는 수nhập 측 절음 부위와 같이 좁거나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피셔바로 삭제한다. 지금 보는 거는 스톤 포인트인데요. 저런 스톤 포인트로 저렇게 이렇게 덴처버 같이 큰 게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얇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절삭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치경부 주위에 부착된 경석고나 과잉된 레진은 라운드버, 피셔버 등을 이용해서 예리한 기구로 다듬는다. 부주의로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유치의 치은 형성, 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이 과정은 수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라브치에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으면, 그리고 형성돼 있었으면 이런 거는 좀 많이 건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석고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했을 때도 저런 부분이 계속 남아있어서 아직 깔끔하게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는데, 저런 부분들은 나비치 때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런 것을 이렇게 낀거나 저런 것을 밀면 레진치에 의치를 밀다가 레진치를 갈아버리면, 그리고 지금 순축을 뭐라 해야 돼, 전치부를 지금 밀고 있죠. 그런 전치부에 의치에 하나의 스크래치가 가해지면 신미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D는 트리밍, 이게 시세 등 예리한 기구로 치경부 주위를 다듬는다. 근데 이거 D를 처음 봤을 때는 치경부 주위라고 하는데, 지금 C랑 거의 비슷한 게 하는 건데, C는 피셔바를 이용했다. 그리고 D는 저런 예카롱 걸로 사람이 직접 제거해주는 그런 다듬어준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해서 했고, 넘어가서 이런 거친 부분은 샌드페이퍼, 러버휠,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한다. 근데 저것도 절삭의 힘이 있으니까 너무 세게 눌러서 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다듬어주고 할 때 사용합니다. 저게 진짜 처음 사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절삭되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주면 세게 절삭되는데, 그만큼 적당한 힘을 가해서 다리가 이게 부분 밀어주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최대한 울퉁불퉁하지 않게 정리도 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치의 연마,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로
시켜 부풀린 다음 길게 늘어진 실홀은 토치램프나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 사용한다. 전 아까 전에 연마용 그 퍼미스 그쪽 그 렌즈 그 기구에 낄 때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돼 있는 상태로 봐서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지금 본 것처럼 저렇게 부풀려 가지고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 사용한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 순축과 협측 치관부의 깊은 곳을 연말되는 충분한 양의 젖은 포미스를 도포하여, 그러니까 포미스를 이게 포미스에 이렇게 묻히고 포미스를 도포하고 좀 레그 휠로 연마하는데, 포미스가 쉽게 씻겨나감으로 이게 계속 도포해줘야 됩니다. 포미스는 밑에 깔려 있는데 그런 곳을 저렇게 계속 덮어주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연마를 해주는, 이렇게 그런 도포해주면서 연마해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법. 포미스는 물과 교반하여 지상 연마면을 묻힌다. 그러니까 포미스가 그냥 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묽게 된 그 연마제라 해야 되나? 연마제인 포미스에 계속 이렇게 묻혀줘가지고 이렇게 연마해주는 단계입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인 의치상 수년면과 변연부는 브러쉬 휠을 사용하여 연마한다. 저는 저 브러쉬 휠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레그 휠로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안 되고 그런 건 없었고요. 그리고 상악 국의 깊은 부위인 하악 설측 좁은 부위는 펠트콘이나 버프휠? 작은 버프휠로 연마하는데, 저거는 제가 너무 할 때 딱딱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연마가 잘 될까봐 직접 건들지는 못해봤는데요. 일단 저희는 저것도 모두가 레그휠로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 포미스로서 제거되지 않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리폴리를 건조한 레그휠에 연마하고 다시 광택제인 징크 옥사이드, 루즈 등 크랙 등을 건조한 레그휠에 묻혀 최종 연마한다. 저희는 광택을 낼 때 저 루즈를 이용해서 했었죠. 저희가 사용한 거가 뭔지는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저건 거 광택제라는 거 그런 거 알아두시고, 최종 연마가 끝나면 의치를 세정용에게 묻힌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연마 상태를 검사한다. 연마와 세척을 완료한 총이치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이제 마지막 다 했으면 이제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연마 상태 제대로 돼 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한 후 이제 연마 세척 완료한 이제 총이치, 저게 완성본이죠. 이제 완성된 레진상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둬야 한다. 진료실로 전달될 때에도 물에 담은 덴처 박스에 의치를 넣어 배달한다. 이게 보관법입니다. 이게 꼭 거기 저희가 배달하거나 이게 저희가 다 마치고 나서 실온 용기를 넣어두고 진료실로 전달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는 모든 분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고 빼놨을 때는 이게 수축에서 건조된 상태로 수축 변형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저런 덴처 박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국소이치, 그러니까 부분이치를 하셨는데요.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덴처 박스 등을 그때 학교에서 받아서 드렸는데요. 지금도 사용하시기 않을 때는, 주무실 때는 빼서 거기에 넣어놓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넣는 통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하는 것과,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이렇게 으치입니다. 완전 살아있죠? 저희가 저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죠? 점과까지 저렇게 나와있고 형성돼 있고, 이런 으치를 만들어주는 게 환자한테 제일 가장 심미적으로 보일 수 있고, 치아 배열 모두 완벽하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상으로 13주차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는데, 저희가 벌써 완성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넘기고, 제가 벌써 완성까지 끝내고 이렇게 13주차를 끝내고 이제 끝났는데요.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총이치에 한번 발을 담그는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서, 그냥 한번 알아보는, 전 단계를 제작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단계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이제 2학기 때는 뭐 그 파절된 그 의치에 대해서, 그 파절된 의치를 다시 살려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알아본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총이치의 한 학기가 마무리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밀리지 않게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저에게 하나하나 뭐 배움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이제 뭐 말은 맺고 이상으로 13주차 총이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